이번에 이야기해볼 무서운 이야기는 꿈 이야기일 뿐이지만 과장이 하나도 없는 100% 제가 실제로 겪었던 꿈 이야기입니다. 때는 한 3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시간은 한 밤 10시쯤? 그날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전자제품의 모듈을 만드는 거였는데 하루 종일 띵까띵까 놀다가 밤 10시쯤에서야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용산으로 가서 부품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밤 10시에 무슨 부품 하나 사러 용산까지 가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때 부품도 사야 되고 수선 맡긴 옷도 찾아야 되고 해서 겸사겸사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이내 지하철을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었죠. 그 시간 전철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앉아서 막 졸고 있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보면서 무뚝뚝하게 앉아있고 지하철 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있는데 조용하고 적적한 분위기요. 아무튼 지하철에 서서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냥 뭔가 갑자기 기분이 왠지 모르게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그냥 용산에 가려던 거 포기하고 수선 맡긴 옷이나 찾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용산 가려면 제가 옷수선을 맡긴 모 역을 지나야 해서 몇 정거장 더 가서 그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 역은 역사가 굉장히 커요. 왜 있잖아요. 지하상가도 있고 역 내에 백화점이나 영화관 멀티플렉스 조성돼 있는 곳, 그런 곳 있죠. 그런 곳입니다. 그 수선집은 지하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서 멀티플렉스를 나와 바로 공원 앞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인지 지하상가 샷단은 다 내려가 있고 역무한 아저씨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저 멀티플렉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갔죠. 제가 표를 넣고 나온 곳이 지하 2층이었고요. 1층으로 나가야 되니까 2층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올라가니까 출구가 나오길래 일단 나갔는데 그날따라서 역 앞에 조성돼 있는 공원에 웬 이상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좀 뭐랄까? 2~3명씩 막 여기저기 앉아있는데 다들 왠지 좀 무서운 사람 같은 느낌? 술에 취한 것 같진 않아 보였는데 그 사람들 왠지 막 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 빨리 수선집 갔다가 옷만 찾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3발짝쯤 뗐을까? 갑자기 어떤 스케이트보드를 탄 남자가 막 이상한 웃음을 지으면서 일부러 부딪히려는 식으로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그걸 피했어요. 그러자 그놈이 막 실실 웃으면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험담을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기분도 구린데 시비를 거니까 저도 야, 뒤지기 싫으면 그냥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저도 무서워 죽겠는데 센 척을 한 거죠. 근데 그놈이 갑자기 표정이 확 어두워지면서 두고 봐,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시 멀리 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제가 집에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기분? 더 이상 뭔가를 하다가 큰일이 생길 것 같고 아까 그 미친놈이 한 말도 좀 거슬리고 해서 저는 다시 역으로 들어가서 전철 타고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출구로 다시 들어가서 계단으로 지하 2층으로 내려갔죠. 그렇게 지하 1층, 2층,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분명히 지하철 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웬 한 3평에서 5평 남짓한
하얀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열고 들어온 문을 빼면 사방이 다 막혀 있었고요. 그래서 순간 내가 잘못 나왔나? 하고 한 층을 더 내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지하 3층. 그러자 문을 열었는데 또 하얀 방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하 2층, 지하 1층. 그리고 이번에도 문을 열었는데 또 하얀 방. 뭐지? 또 한층 더 올라가서 1층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얀 방이 나왔습니다. 이때 조금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길을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다시 한번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죠. 그렇게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떤 5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가 환자복을 입고는 옆을 쌩하니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얼마나 서둘러서 계단을 올라가는지 붙잡고 물어볼 새도 없이 그대로 쌩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또다시 지하 2층에 내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또 하얀 방이 나오길래 이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이거 꿈이다. 이거 분명 꿈일 거야. 에휴, 무슨 꿈도 이딴 꿈을 꾸지? 하면서 제가 꿈속에서 그게 꿈인 걸 인지한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또 한층을 올라가 봤죠. 이게 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었는데 어라? 이번에도 하얀 방이었는데 아까 그 계단 올라갔던 환자복 입은 50대쯤 된 아저씨가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는 그 흰 방에 천장 쪽 모퉁이를 자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물었죠. 아저씨, 제가 지하철 타려고 하는데 여기 지하철 타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었는데 아저씨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어깨를 툭 잡고 다시 물어봤어요. 저기 아저씨, 어떻게 하면 지하철 타는 곳에 갈 수 있냐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무래도 이거 꿈인 것 같아요. 자꾸 하얀 방 나오는데 그래도 아마 잠에서 깨면 괜찮을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저를 더욱더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 이게 꿈인 거 나도 아는데 20년째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그 아저씨가 쳐다보는 곳을 막 손으로 문질러 보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기적처럼 물이 조금씩 줄줄 새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벽에서 새어나오는 그 물을 막 만졌습니다. 어딘가 물이 나오는 데면 나가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그 순간 잠에서 깼고 손발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귀신이 있다고 믿고 그런 적은 전혀 없는데요. 이 꿈만큼은 정말 제가 인생에서 꾼 꿈 중에 가위를 눌린 경우를 빼고는 가장 무서웠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나가는 곳을 찾지 못했다면 과연 그 꿈에서 깰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아저씨도 20년 만에 꿈에서 깨서 기적처럼 잘 살고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생각하면 두 번 다시는 꾸기 싫은 꿈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할머니 댁 쪽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기억이 나름 정확한 편으로 조미료 하나도 없이 사실만 이야기해볼게요.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해서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 경상남도 고성에 살았는데 동해라고 바닷가랑 붙어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통영이랑 매우 가까운데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경남 바닷가 쪽은 보통 할배들이 어업하고 할매들이 집에서 쇠죽 쓰고 시금치 키우면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할매 할배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지나고 중학생 시점부터는 할매랑 소 풀 먹이러 산에 자주 가곤 했는데요. 그때 산 이름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군바위산? 장군산?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항상 풀 먹이러 다니면 가던 곳 쪽은 소나무 숲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소나무 숲 쪽은 뭔가 풀이 좀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소나무 숲 좀 지나면 큰 개울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배기에 풀밭 있는 데가 있었는데요. 할매랑 소를 그쪽 나무에 묶어두고 개울에서 개구리 잡고 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하루였어요. 할매 없이 저하고 친구 둘이서 풀을 먹이러 갔는데 얘네 집도 당시에 그때 우리 집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이름이 동규였는데 아무튼 장마가 지나고 난 뒤에 하늘은 흐린데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참 불쾌지수가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둘이서 얼른 소 묶어두고 물장구 칠 생각에 신나서 냇가로 달려갔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허벅지쯤 오던 곳인데 물이 엄청 불어나서 물살도 세 보여서 들어가진 않고요. 그냥 근처에 있는 돌에 앉아서 동규랑 이런저런 이야기나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해무라고 아세요? 뱃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무인데요. 그게 고지대에서 보면 해무가 바다에서부터 꾸물꾸물대면서 다가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 제가 동규한테 정확하게 안개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규가 바다가 아니라 냇가 쪽을 보면서 뭔가에 홀린 듯이 야, 큰 뱀이 꾸물거리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 대화를 하면 보통 주고받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안개 온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 아버지랑 할배들 빨리 오겠네 하고 대답이 와야 하는데 큰 뱀이 꾸물거린다니까. 그치만 평소 동규랑 저는 뱀을 너무 많이 봐서 앵간한 거 아니면 서로 말도 안 하고 뭐 7.4나 뭐 독사 같은 거 봤을 때나 밟을까봐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뭐 그랬거든요. 아무튼 뭔 소린가 하고 동규를 보니까 냇가 하류 쪽에 물이 복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허벅지까지 오는 수심이 대부분인데 엄청 깊은 틈바구니 같이 한 곳만 수심이 좀 돼서 좀 푸르딩딩하게 보일 정도로 깊은 곳이 있거든요. 거긴 물살도 좀 있어서 하류 쪽은 놀지도 않는데 여튼 동규가 거기만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커다란 물뱀인가 싶어서 봤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동규한테 뭐야? 야, 산신령 마실 나왔는갑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다 큰 소 한 마리는 우습게 쪼아서 삼킬 만한 그 정도 크기라고 하면 감이 오시나요? 그런 게 깊은 물 위에서 꿈틀대고 있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근데 뱀이 무슨 색이었냐면 검은색이랑 갈색이랑 둘이 한 번에 있는 색인지 아니면 갈색인데 물이랑 날씨 때문에 검게 보였는지도 몰라도 흑사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우연인지 아닌지 아무튼 그렇게 동시에 그 뱀을 보고 야, 진짜 크네 하고 있을 때 소낙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원래 소가 물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비 올 때는 풀도 안 먹이는데 그날 날씨도 약간 흐린 정도였거든요. 장마 때문에 풀을 못 먹여서 오랜만에 날씨가 갠 김에 나간 거라서
저하고 동규는 정신 차리고 이제 소를 데리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뭐 큰 뱀 좀 본 게 뭐 대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이유는 우리 할매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서 그래요. 할매가 제가 너무너무 큰 뱀을 봤다 하고 그 상황을 설명해 줬더니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네 이무기 봉기라 하면서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할매 말로는 이무기가 물 깊은 데 있다가 잠깐 나왔는데 마침 느그 눈에 띄어서 용이 못 돼서 화가 나서 소낙비 내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 근처로 할매랑 있을 때 빼고는 풀먹이로도 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직접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의 고향은 경기도 연천 초성리라는 곳입니다. 이곳 인구가 몇 명 안 돼서 태어난 연도 밝히면 누군지 바로 들킬 것 같은데 한 6, 7살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골집이라 마루가 있고 마루에 서면 우리 집보다 지대가 낮은 논과 밭이 훤히 잘 보여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심심해서 마루에 올라서 저 멀리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로에 꼬마가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인상착의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이렇게 가로줄무늬 반팔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 우산을 안 쓰고 있어서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한참을 제가 보고 있는데 조금 꼼지락꼼지락 거리더니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부엌 일을 하시던 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는 저한테 누구야? 어디를 그렇게 봐? 하고 물으시길래 저는 엄마, 저 멀리 누가 낚시를 하고 있어. 그런데 우산을 안 쓰고 있어.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어디? 누구? 하고 되물으셨고 전 손으로 그 꼬마 방향을 가리키면서 엄마 저기 안 보여? 노랗고 빨간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데. 근데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너 그게 보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데? 하고 대답하니까 너 누가 그런 거 가르쳤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다그치셨습니다. 이상했죠. 제 눈에는 진짜로 한 꼬마가 농업용수로 그 지방에 앉아가지고 낚시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렇게 잠시 멍하니 있던 어머니도 저한테 다시 한번 묻더라고요. 너 아직도 그 애가 보이니? 이렇게요. 그래서 응, 아직도 보여. 그런데 비를 저렇게 많이 맞으면 감기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어머니가 조금 상기된 목소리로 그만 방으로 들어가자. 조금 있으면 테레비 시작할 거야. 하고 저를 방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5시 30분쯤 되어야 애국가를 시작으로 정규방송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낮 시간에 학교를 가지 않는 꼬마들은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놀거나 집에서 혼자 이리저리 시간을 때워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갔고 그 꼬마는 그 이후에 2번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커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꼬마는 제가 그 모습을 보기 몇 년 전, 그러니까 즉 제가 2, 3살밖에 안 됐던 시절이었죠. 제가 목격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비 오는 날 낚시를 하다가 실수로 물에 빠졌고 근처를 지나는 어른이 아무도 없어서 그대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점은요,
그 죽은 아이가 저희 친형과 동갑으로 형과 같이 찍은 사진이 집에 몇 장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형하고 그 아이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 중 몇 장은 제가 목격했던 당시의 그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에 지문처럼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요. 그리고 그 흔적은 시간이 흘러 그곳에 그 사람이 머물렀던 환경과 비슷한 조건이 갖춰지면 가끔 그 잔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그때 제가 처음 봤던 그 모습이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잔상 같은 신기루 따위였을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신기 있는 후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좀 신기한 이야기고 후임의 시점에서 1인칭으로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렸을 적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가곤 했습니다. 그때가 한 5살 때였나? 마을 어귀에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장승 밑에는 항상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마을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인사하면서 지나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와 같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데 매일같이 보이던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때쯤 마을에는 한참 도로를 넓게 확장하는 등 마을 정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오래된 집, 선앙당 등 마을 어른들이 회의 끝에 철거를 하던 중이었죠. 저는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길래 무심코 할머니에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았죠. 참고로 우리 할머니가 진부할지 모르겠지만 무당이십니다. 그 지역에서는 나름 찾는 분들이 좀 계셨고요. 아무튼 할머니께 할머니, 여기 매일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오늘은 안 보여. 아무 생각 없이 물었던 건데 의외로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보였어? 응. 마을 어르신 아니야? 근데 웬일인지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다가 한참 만에 대답하셨습니다. 네 눈에 보였다니 난 몰랐구나. 그 할아버지는 토지신이었다. 마을 발전시킨다고 선앙당도 없애고 장승도 없앤다고 하니까 토지신이 떠난 모양이구나. 그 일이 있은 후에야 할머니는 제가 신기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가 쪽에는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사촌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 또한 어렸을 때부터 벙어리였는데 신기가 남달랐고 귀신을 워낙 자주 보는 통에 조만간 신내림 받을지도 모른다고 집안 어른들이 자주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사촌형은 어르신들 말씀대로 정말로 신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수무당이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하루는 그 사촌형과 마당에서 함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촌형이 내 쪽을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웅얼웅얼 거리는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 답답했던 나로서는 한참을 왜? 하고 물어보다가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형이 이상해! 그러자 할머니가 집 안에서 나오시더니 사촌형이 가리키던 제 뒤쪽을 한참 동안 쳐다보시더니 저한테 너 집 안으로 얼른 들어가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주시고 호통을 치시면서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호통치시는 할머니가 무서워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저랑 같이 따라 들어오시더니 옷장에서 제 헌옷가지를 여러 벌 꺼내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막 뭐라고 외치시는 소리가 나더니 할머니께서 그 옷들을 전부 태우시는 겁니다. 할머니, 아까 왜 그랬어?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옷가지를 다 태우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오셨을 때 한번 물어보았죠. 그러자 할머니의 얘기인즉슨 사촌형이 내 뒤에 걸귀가 달라붙어서 사촌형을 노려보더라는 것이었죠. 왜냐면 귀신들은 자기 인지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촌형이 걸귀를 쳐다보고 또 위험하다고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알려준 건데 벙어리라 말은 못하고 제가 이제 답답한 마음에 할머니를 불렀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걸귀를 보시고서는 쫓아내려고 헌 옷가지들을 다 태웠다고 하시는 겁니다. 보통 그런 걸귀가 달라붙으면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인칭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점은 아니 그럼 걸귀에게 왜 제사밥을 차려주지 않고 헌 옷을 태웠냐 하고 후임에게 물어보니까 후임도 그때 왜 헌 옷을 태웠는지는 자기도 자세히 모른다고 대답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인칭으로 돌아와서 군대 가기 전에 잠깐 동안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트는 1층이 상점, 2층이 창고였는데 한 일주일 정도 출근을 하다가 뭔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 말고도 한 3명 정도 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물건의 물량이 부족하면 그 2층에 있는 창고로 올라가서 물량을 꺼내와야 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저한테 2층에 올라가서 뭐 좀 꺼내와줘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하여 저는 아무 생각 없이 2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왜 아무도 2층에 오기를 꺼려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층에는 정말 많은 잡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목이 잘린 귀신, 호통치는 귀신, 또 시끄럽게 울어대는 애기 귀신 등등. 저는 귀신과 눈이 마주치면 쫓아와서 괴롭힐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안 보이는 척하고 부족한 물량이 든 박스를 들고 1층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1층으로 내려오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야, 너 괜찮지? 응? 괜찮은데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이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해코지하는 귀신 아니니까 너네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 순간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여자의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상기된 얼굴로 점장님, 얘 귀신 볼 줄 알아요 하며 눈이 뻘개졌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근데 이 후임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느냐면 이 후임이 중3 때였나? 웬 여자가 찾아와서 그 당시 돈으로 800만 원을 줄 테니까 신을 팔라고 했대요. 할머니하고 이모는 완강히 반대하셨고 후임의 어머니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결국 후임이 그 돈을 받고 신을 팔았는데 그 이유가 그때 자기 몸에 깃든 신이 여자라서 나중에 할머니나 이모처럼 무당이 되려면 여장을 해야 그 신기가 발휘된다고 해서 어린 마음에 여장하는 게 싫어서 신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을 팔고 난 후에도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건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얼마나 대단한 신이길래 팔고 나서 이미 몸에서 떠나갔을 텐데도 계속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걔도 자기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일반 잡신 정도가 아니라 꽤 직위가 높은 신이었다고 합니다.